제335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재 세정과장과 김정일 징숙과장께서 교육 참가와 병가로 인하여 은희 세정운영팀장과 우정임 체납관리팀장님이 대신하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서안 제1권 19쪽, 29쪽과 설명 자료 책자 1쪽 총괄표 부분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3,801억 4,681만 4천 원이며 기정 예산 1조 2,896억 3,551만 원 대비 905억 1,13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안 제2권 77쪽과 설명자료 책자 3쪽 총괄표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안은 1,427억 1,384만 6천 원이며 기정예산 1,421억 3,447만 2천 원 대비 5억 7,93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노사업구시업, 의정부시 해병대 전후회 초소 설치 등에 1억 77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204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5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녹양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 밀락 1, 2 저류지 노후 안전펜스 교체 등에 4억 3,87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여건과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여건 민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08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세무 업무 수행활동비에 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은 396억 5,070만 3천 원이며 기정예산 395억 4,501만 9천 원 대비 1억 5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204만 1천 원을 감액하고 노사 워크숍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에 총원경찰 피복비, 의정부시 해병대 전후회 초소 이전 등 4,98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 참가팀 지원 5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자치분권 활성화에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제공 등 2,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청소년 통일캠프 등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0쪽입니다. 시민안전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42억 6,265만 3천 원보다 4억 3,879만 6천 원 증액된 47억 1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은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밀락 1, 2 저류지 노후 안전 펜스 교체는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그늘막 구매 설치는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방위 교육 운영비는 5,67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1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건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83쪽입니다. 민원여건과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으로 기정액 6억 447만 원 대비 3,084만 4천 원을 증액한 6억 3,5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 용역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 만족도 조사 비용으로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2,68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희 세정운영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정운영팀장 은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 수입은 당초 502억 2,780만 6천 원보다 56억 3,948만 5천 원을 증액한 558억 6,729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편성안의 주요 변동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120억 5,869만 4천 원으로 56억 3,94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기타 수입에서 기부금 수입 1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 수입 40억 8,14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임 체납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우정임입니다. 징수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에 6억 495만 8천 원보다 405만 원이 증액된 6억 9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직무수행 경비로 임기제 공무원 세무 업무 수행 활동비 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은 의정부 시의 살림을 또 도맡아서 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또 업무들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9페이지 해병대 전후의 초소 설치비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되게 오랜 염원이었죠. 많은 요청사항들도 그동안 있었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어떤 계기.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해병 전후회에서 현재 초소에 대한 어떤 불안정감, 그리고 해병대 초소원들의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꼭대기 임시 청사로 있는 거에 대한 많은 불안감들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많이 예고해 주셨고 저희가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향군회관 4층에 계속 계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몇 분 계시고 얼마나 계속 그쪽에 계셨었나요? 지금 회원분들은 거의 100여 명이 넘는데요. 거기에 계셨던 거는 거의 한 4, 5년 이상 거기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원분들 계시고 이제 어쨌든 그곳을 이제 거점으로 두시고 사무 업무도 보시고 네. 기타 다양한 업무들을 봤는데 저희가 또 제한군인의 어떤 행사들을 가면 굉장히 또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라도 좀 얻게 돼서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에는요. 초소 이전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있어요. 이전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컨테이너 2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걸 이동하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기존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쉽게 말해 이사 비용이 네, 이사 비용인 되겠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설명자료는 인건비인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초소 이전비로 해서 기존에 있던 별도의 것들을 이동을 하나 했는데 새로운 컨테이너 2동을 구입을 네, 한다라는 2동을 것이죠. 구입한 겁니다. 네. 그러면 설치비가 있어요. 설치비 2동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초소 설치비는 뭐 1,500여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뭐 초소 비품 구입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1,500여만 원 안에는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11페이지 같은 경우 장비 사용료라고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장비를 사용하는 그 개념은 아닌 거죠. 네, 그런 별도의 건- 인건비 이사 비용이 300만 원인 거고. 네. 네, 그것 좀 설명을 좀 더 네네. 해주세요. 이전비 이상 비용 300만 원이고요. 설치비의 그 1,500만 원은 저희가 컨테이너를 2개동을 사서 2개동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건물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전기 공사라던가 지붕 공사라던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있던 향군회관 내에 있는 이전 비용, 차량 이동을 해서 하는 그 비용이신 거고. 네, 그리고 네. 예, 여기에 이제 말했던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것은 그 안에 전기나 이런 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하고 별도라는 것이죠. 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품을 구입을 하게끔 여기도 내역서에는 있는데요.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 뭐 여러 냉난방기 이렇게 있어요. 2천만 원 정도면은 이거를 관리감독을 구입이나 주관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사서 예, 이렇게 드리는 이전해 주는 건가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네. 구입을 해서 네, 네. 우리 해병대에다가 지급해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요게 최초 비용일 것이고 고정 비용으로는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네, 건가요? 맞습니다. 운영비는 기존에 지급했던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올해 최초로 초소를 만드는 비용으로 올해 최초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한번 예산은 기존의 운영비 관리비는 다 이미 세워져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요게요 또 한 가지 더 그 필요성에 보니까 향군회가 있고 초소를 보다 전략적인 위치에 두게끔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중랑천변이에요. 네. 그게 지금 동서남북 현재 뭐 사권역으로 하는 거는 아닌데 이동이 조금 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을 하려고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도봉산 우리 기지인가요? 차량 기지? 서울 나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중랑천 끝자락에 파크골프장이 네네네. 위치해 있고 파크골프장 위에 주차장이 돼 있는 그 주차장 한 면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략적 위치라고 한다면 해병대 전후에 여러 장비 중에 보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그 4층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라던가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 동안에는 그런 장비 이동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으로 초소를 이동했을 때 그런 정화 활동이나 수색 작업이라던가 그런데 신속하게 이렇게 전략적인 위치라고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동을 할 때 이제 해병대랑 같이 논의하시고 네, 맞습니다. 최적의 장소를 논의하고 찾으신 했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향군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실의 개념일 것이고 네. 이제 출동하거나 어떤 재난 시에 같이 구조나 이런 것을 할 기에는 용이한 곳이 그곳이지만 혹여나 중랑천변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장마나 수해에 있을 때 사무실도 같이 이제 컨테이너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혹시 어떤 문제점 네, 발생하지 않는 주차장 위치가 하천변이랑 상당히 높게 위치하기 때문에 침수의 위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양한 염원 사업이었던 걸 최초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 굉장히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이제 말 그대로 요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비슷한 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요 해병대 아무튼 관리 감독 해 주셔서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5월이면 상반기까지는 가는 거네요. 여름부터 네, 거의 저희가 사용- 최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초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만전의 기회 주시고 해병대 여러분들 전후에들 고생하시는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걸로 해서 한 가지 이 서류를 좀 보다가 보니까요. 자율방범대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그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 지역의 권역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다 파악은 되시나요? 예, 저희 자율방범대가 총 2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사실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도 이전 건의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아주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의원님. 근데 사실 오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 초소가 이제 공원에 있다던가 지금처럼 네. 주차장에 있다던가 열악하게 다 컨테이너로 있는데 그 모든 거를 한꺼번에 이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가 어디가 있을지 저희가 심도 깊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념 자체가 사무실 개념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두 동을 해병대에서 한다는 것처럼 기존에는 다율방범대 컨테이너들이 전역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번에 조금 더 생기게 되어서 제가 다 몇 개만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자율방범대가 사무실 개념에 있는 거는 없고 다 모든 형태가 컨테이너 구조인가요? 네, 거의 동별로 컨테이너 구조고요. 사무실이 중앙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다문화 센터 옆쪽에 있는 거기 사무실 개념인데 거기도 컨테이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도 약간 피복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연합으로 하는 운영비 정도만 지원해 동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요, 동에 전반적으로 7개 동을 보니까 14개 동.
의정부 1동에 보니까 운영비 자체로 해가지고 동별 실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346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딱 정확하게 그 금액으로만 동별로 곱하기 몇 대 명, 초소 명수, 예, 초수, 이렇게 초수,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346만 4천 원이 들게 된 어떤 산출 기존이 있던 것이죠. 그거는 실비 개념이기 때문에 자방 대원들이 순찰 활동을 한다던가 했을 때 뭐 식사 비용이라던가 순수하게 실비 개념으로 저기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은 잘 하고 계시나요? 언제 한 번씩 하시는지? 동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 감독 정기적으로 하는 거요. 저희가 정기적 관리 감독은 사실 힘들고요. 저희가 회의라던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일정 동별로 일정 회의를 저희가 참석을 한다던가 이제 그 정도를 하지 나중에 결산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봅니다. 요거는 네. 실비가 어찌됐든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적은 금액이긴 해요. 1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건비를 따로 주는 건 아니지만 요 개념을 동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인지 그냥 쓰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실비 지원하고 많은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지 한번 내역 보시고 인건비가 들어서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운영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다음 폭염이나 그다음 어떤 뭐 장마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수에서 어떤 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비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자치행정과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수기를 할 때 내용을 보니까요. 전 동을 보니까 어딘데는 개소를 쓴 데가 있고 몇 개소, 몇 대, 몇 개, 몇 개대 이렇게 다 달라요. 동별로. 그러니까 이게 한 컨테이너 하나를 말하는 건지 그걸 동일해서 몇 개소를 하든지 몇 대를 하든지 요걸 좀 더 균형감 있게 조금 동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고 요거 아무튼 자율 방범대 요 관리 감독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 동별로 권역별로 얼마나 컨테이너 지금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도 좀 실태 파악 좀 해주셔서 자료 요청 부탁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의 한상규 국장님이야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강선영 의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해병대는 정말 염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체가 그 보트가 그거 가지고 의정부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그 수해 때 제일 먼저 앞장서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 생각해서 항상 그런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적당한 장소에 가는 것 같아서 했는데 꼼꼼하게 이양 오랜 염원에 해주시는 거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또 시의회도 바뀌어서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20몇 개가 있다 그러는데 예년에는 그냥 그게 공식적인 그것이 없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장소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앞으로 꼼꼼히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 자료 12페이지 청소년 통일 캠프가 있어서 여쭙니다. 그걸 아마 본 예산에 올렸다가 안 돼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네, 모든 이제 자생단체나 관변단체 예산은 저희한테 본 예산에 반영했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네. 요 통일 캠프가 코로나로 그 전부터도 안 했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청소년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산출내역에 4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40명은 청소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문위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여기 통일 캠프에 가면 대부분이 청소년이고요. 인솔자 한두 명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그 민주평통과 협의하기로는 청소년 한 38명 정도, 그다음에 인솔자 2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또 해가지고 아마 본 예산에 올렸다가 안 돼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간변단체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요거는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명세서 보니까 79페이지 하단에 안보 정세 설명회 및 안보 강연회 해가지고 일단 뭐 작은 돈이지만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이거 예, 주간 단체가 자유총연맹이고요. 네, 네, 예, 네, 네. 이런 간변 단체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뭐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교육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래서 저는 요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늘 했던 행사인데 요것 또한 평통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도 부족인데 각 단체마다 복합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조정하셔서 한 곳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그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잠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서 최정희 의원님께서 청소년 통일 캠프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 산출 기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페이지 12페이지고요. 내용을 보니까 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 평화 담론지 견학, 통일 강연 및 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산출 내용을 보니까 내역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식비만 있고요. 강연비, 강사료는 여기에 산출이 없는데요. 혹시 이 강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게 지금 사실 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통일 캠프를 전체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 캠프에 자문위원님들도 각자 자부담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강연 비용이라든가 하는 거는 그 평통의 자부담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통에서 그러면 강연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내용에는 통일 강연 및 토론 이렇게 넣으셨으니까 사실은 강연에 대한 예산도 좀 책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 시가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목적에 맞게 우리가 통일 캠프라는 것이 어쨌든 아이들에게 통일 강연과 또 견학지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성에 맞게 예산 산출을 하실 때 조금 해서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강연비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물론 이번에는 안 됐지만 추후에는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추가 질의 우리 최정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건과 김지원 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친절도 평가 및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에 있어서 본 예산에 2천 했다.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네. 그럼 현재 본 예산 2천도 아직 시행을 안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애초에 3천으로 하시지 본 예산에 깎여서 요번에 또 그런 겁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친절도 종합 평가로 해서 친절도와 그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함께 평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존의 계획은 그 민원 창구 19개 부서 저희 15개 동주민센터. 아니, 그거는 여기 설명서에서 있는데 그럼 지금 연구 용역비입니다. 친절도 평가도 용역을 따로, 네네. 또 시민 만족도 조사도 평가를 따로, 용역을 맞습니다. 따로.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네네. 지금 본 예산에 2천을 세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묶어서 하려고 했던 것을 그 시민 만족도 조사를 창구 업무뿐 아니라 법정 민원 담당하는 46개 전 부서로 좀 확대를 해서 하고자 예산 편성을 증액 편성하게 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에 세웠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대로 친절 평가도 용역 따로, 시민 만족도 조사도 용역을 따로 한다고 생각하면 요것을 해서 애초에 본 예산에 세워서 이양하실 거면
지금쯤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또다시 지금 본 예산에 세웠던 거 2천원도 지금 머무르고 있고 요번에 세워주면 그걸 가지고 따로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이거를 어필하셔서 본 예산에 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렇다 보면은 지금 이게 25년도 거 아닙니까? 또 추가해서 받아서 언제 계획서에서 언제 해가지고 뭐 하반기에 하실 건가요? 그건 네네, 아닐 것 저희가- 같아서요. 네네, 저희가 물론 편성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또 우리 국장님, 이런 거는 조금 더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본 예산에서 충분히 어필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예산에 받은 2천도 지금 요거와 함께 사업을 하시려고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본 예산에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되면 철저하게 우리 내실 있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친절도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예산할 때 국장님 쉬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어서 본 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쪼개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협의하셔서 꼭 실행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을 수립할 때 2025년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같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신 그 해병대 전후에 이번에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 우리 계속 고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장소를 여러 군데를 아마 헌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아마 최적지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초소를 아마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초소를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됐으니까 조금 더 해병대 그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안전과 우리 남현우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3억을 밀락 1, 2 저류지 쪽에 안전 펜스 설치하는 거를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5월에 지난해에 눈이 많이 온 것처럼 올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펜스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여름철 장마 대비해서 이렇게 매놀에 한번 지도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이런 정책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애써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함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29억 4,65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3%가 증가된 324억 7,431만 2천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8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정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및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이전 등에 따른 것으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1,346억 5,212만 3천 원이며 누구나 돌봄 사업과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등에 11억 7,81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3,259억 5,139만 1천 원으로 기초연금 및 장안 경로당 이전 등에 286억 5,94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과 추경 예산액은 877억 5,296만 6천 원으로 최증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운영 및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 보강 등에 7,89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추경 예산액은 1,799억 2,639만 5천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22억 9,61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추경 예산액은 477억 9,609만 2천 원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및 아동수당 등에 2억 9,1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4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 예산액은 68억 6,760만 2천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94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근본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88쪽입니다. 일반 회계 기준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총 1,346억 5,212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9% 증가된 11억 7,81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사회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누구나 돌봄 사업 등으로 2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에 8억 1,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2억 1,35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보훈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 등에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14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준 복지정책과 예산 총액은 68억 6,760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4% 감소된 2,94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2,94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9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 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972억 9,191만 7천원보다 286억 5,947만 4천원이 증액된 3,259억 5,1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5,158만 2천원을 증액한 881억 1,4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노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258억 732만 8천원을 증액한 2,312억 1,7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분야에는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기정 예산 대비 27억 9,989만 6천원을 증액한 29억 7,0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경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9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76억 7,397만 원보다 7,899만 원을 증액한 877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분야에는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2,956만 원을 감액한 240억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에 장애인 어르신 신마루 운영 지원, 체중증 발달 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사업 운영,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 365 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 1억 432만 원을 증액하여 636억 6,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 잔행 등의 반납을 위한 보전 지출에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희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희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명세서 100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액은 총 1,799억 2,639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 증가된 22억 9,61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2,42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3억 6,732만 원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성 아동돌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아동돌봄과 총 예산 규모는 477억 9,60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1% 증가한 2억 9,1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107조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 109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 110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2,9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0조 아동수당 급여에 2억 4,748만 5천 원을, 111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4,8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권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산출기초를 내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산출기초가 조금 간단해서 몇 개 안 되는 사업에 산출기초가 좀 너무 간단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페이지 23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저희가 전년에 이게 냉난방비 지원이 끊겼었는데 다시 재개하게 돼서 이제 잘 하셨다고, 굉장히 지금 폭염도 예상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요. 여기 내용을 산출 내역을 보니까 15만 원에 35만 원 291개소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15만 원부터 3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제가 봐도 그 산출 내역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작성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원별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과별 지원인가요? 정원별로 어린이집별 연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 내에서 지금 30개 시군이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회성을 지급하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제가 30개 시군구를 좀 들여다봤더니 다른 시군은 통상적으로는 동절기는 3개월, 그다음에 하절기 2개월, 그래서 한 5개월이 평균이고요. 물론 12달을 지원하는 기간도 시군도 있고 또 저희처럼 한 개 연 1회만 하는 시군도 저희 포함 8개 시군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올해도 굉장히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난방은 아이들 건강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예산은 또한 단초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린이집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먼저 챙겨주셔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정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우리 복지국의 이병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5분의 과장님 또 항상 뒤에서 발로 뛰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냥 항상 뛰어도 칭찬보다는 부족함에 여러분들 시달리고 때로는 그런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셔서 잘해주시기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은 뭐 다 매칭 사업이라 뭐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저 마은정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2조 장안 경로당 이전이요. 부지가 지금 부지 예정지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컨택은 된 건가요? 일단은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상생기금으로 한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좀 정해졌던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예정지로도 일단 그쪽 소유주하고도 얘기가 안 된 상태예요. 저희가 현장에는 나가 봤거든요. 그게 네네. 기획재정부 땅이에요. 예정지는. 네네. 그래서 네네. 소유자하고의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캠프로 통해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일단 부지 매입비도 있고 건축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좋은 대안이 나온다 그러면 어르신들 편안하게 저희가 의견 받아서 저 좋은 대안으로 할 예정도 있긴 네네. 합니다. 그 어르신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현재 거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뭐 그래도 마침 이렇게 어려운 속에 이제 조금 잡음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상생기부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이 놓이고요. 사실 이 기부금과만큼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론 이제 그런 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한 번 하면 다시 허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발로 뛰셔가지고 이 부분은 헛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과도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 북부 일보의 우리 박신웅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앞서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장암 경로당 이전 문제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뭐 이런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 장암경로당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늦었지만 이렇게 새로 신축해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앞서 최정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그 경로당보다 위치적으로나 시설면으로나 굉장히 좋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자연불악의 경로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다른 차선으로 가실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가시기 어렵고 뭐 차편이나 이런 것들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모든 뭐 경로당 신축이나 이전이나 매우 똑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 알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토지 소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예정 부지가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는 토지를 정말 애써서 찾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상으로만 봐도 기존 부지보다는 좀 좁아요. 그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고 좁고 땅의 모양도 사실 건축하고 신축하기에는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좀 건축하기에 설계할 때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것보다 가장 큰 걱정은
이 찻길이에요. 여기가 되게 좁은 도로에 그 차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이거든요. 사실 기존의 자리도 좀 사람이 많을 때, 차량이 많이 지나갈 때는 제가 거기 찾아갔을 때 보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도가 따로 없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부지, 예정 부지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저는 굉장히 뭐 땅이 작다, 모양이 나쁘다보다 그 부분이 더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이 지금 현재 부지는 그래도 입구 부분이라서 좀 넓기라도 하지 위로 올라가서 지금 이 도로는 좁잖아요, 폭이. 그래서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하시고 뭐 대체 부지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워낙 여기가 토지가 따로 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대체 토지를 찾을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보행 안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국 예산을 항상 검토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 의정부시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그럼 탈수급자들을 우리가 좀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이 나와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는 게 저희가 복지 비용을 단순히 그렇게 지급하는 것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에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복지 비용이 너무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기 시장님께서도 복지 쪽에 들어가는 네.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 인지하고 네. 계시고요. 네, 네. 또 그거를 위해서 지금 시장님이 특별히 전략 회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국 자체에서도 필요 없는 필수적이지 않는 비용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자체적인 노력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리적인 여건상 아무래도 수급자들이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서 묘를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에 그 해당되는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수입을 표시가 안 나게 은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탈수급자들을 많이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복지 비용을 나가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복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예를 들어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중복돼서 하는 경우 있고 아동에 관한 것도 막 그렇고 여성에 관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재정일수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권민희 과장님께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저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 냉난방비가 1억 2천 당초에는 1억 2천이었는데 아마 의정부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본 예산에 못 태우고 1회 추경에 아마 절반을 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도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놓치지 않고 2회 추경에도 마지막 예산까지 태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뭘 주고 있나라는 거를 제가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 사실은 아이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아이들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뿐이 아니고 보육에 관련된
필요한 이러한 물품들을 좀 준비하셔서 이게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정이 어려우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어렵지만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라면 정말 필요한 보육에 필요한 이런 물품들을 준비해서 필요한 그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우리 의정부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우리 여성 보육과도 좀 같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복지국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혹시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